안녕하세요. 제약현직자입니다. 셀트리온 공고 분석, 그리고 자소서 분석 영상을 찍기 위해서 지금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어, 이게 급하게 제작해서 올리는 거라 아마 편집 없이, 그리고 무자막으로 올라갈 것 같은데, 그런 점은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부분만, 제가 타임라인은 걸어 놓을 테니까, 필요한 부분만, 어, 알짜배기로 뽑아서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급하신 분들은 배속으로 봐주시면 되고, 자막이 좀 없어서 불편하신 분들은 그 자막 켜서 보는 기능 있죠? 그걸 켜서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 그 영상이랑 같이 보면 좋은 자소서 꿀팁 7가지 영상도 여기 영상 상단에 띄워드릴 테니까 같이 보시면 아마 도움이 많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어, 그 셀트리온 공고를 분석하고 자소서 분석하는 것들,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도 할 텐데 다 어디까지나 제 의견이며 여러분들은 참고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라면은 이렇게 자소서를 쓸 것 같다라고 하는 부분이니까요. 그거를 참고해서 도움이 되시는 분들은 그걸 그대로 쓰시면 되고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공고 분석부터 볼게요. 다 뇌피셜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제가 이런 식으로 추측이 된다라는 측면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세트리온에서 이제 신입 입장에서 쓸 수 있는 공고는 이거 QC 채용, 그리고 배양 생산 기술 채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공고를 그냥 보면서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릴 겁니다. 보면은 이제 셀트리온, 네, 셀트리온이죠. 그래서 셀트리온을 보면은 자, 담당 업무가 요렇게 적혀 있어요. 근데 요렇게 적혀 있는 걸 보면은 그냥 QC의 거의 모든 업무가 그냥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떤 상황으로 보이냐면 특정 TO가 필요한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뽑으려고 하나 보다라고 저는 추측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에 좀 TO가 많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저번에 1월 달에도 이제 공고가 그때는 이제 QA였고, 그 전에 QC가 또 올라왔었어요. 근데 되게 예전에 비해서는 자주 올라오는 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렇게 업무가 포괄적으로 올라오는 경우에는, 여쪽, 이화학 쪽에서도 뽑고, 뭐 생화학 쪽에서도 뽑고, 그 다음에 미생물 쪽에서도 뽑고, 다방면으로 뽑기 때문에 이렇게 포괄적으로, 좀 올린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물론 여기서는 이제 어, 이화학 실험, 그리고 미생물 실험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생화학보다는 이화학이나 미생물에 더 TO가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그래도 전체적으로 좀 TO를 뽑는 것 같다 라는 측면에서, 만약에 이 영상을 보면서 안 쓰신 분이 있으면은 어떻게든 지원이라도 하셔라, 저는 그렇게 추천을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간단히 살펴보면은, 자, 원자재, 원료의약품, 완제품, 출하 및 안정성 분석. 이게 뭐냐면 그냥 시험 업무를 의미하는 겁니다. 어, 이 제품들 어떤 걸 시험하느냐, 그 대상이 그냥 달라질 뿐이에요. 원자재를 시험하냐, DS를 시험하냐, 완제품을 시험하냐. 그래서 그 분석하는 업무, 그래서 QC의 주 업무죠. 시험, 분석. 예. 그렇게 볼 수 있고, 환경 모니터링, 유틸리티 모니터링 업무는 미생물 시험 파트의 업무인데, 그 제약회사에서는 그 작업장의 환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환경이 깨끗해야겠죠. 네. 간단히 말하면 그 환경이 깨끗한지, 미생물은 얼마나 있는지, 부유입자가 얼마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하는 거를 QC, 그것도 미생물 QC 쪽에서 하기 때문에 요런 업무 적혀 있고, 유틸리티는 이제 물 같은 거예요, 물. 간단히 말하면. 제약회사에서 쓰는 물은 깨끗해야겠죠. 그래서 그 물이 깨끗한지 계속해서 체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물을 검체를 채취를 하고 그 물의 그 품질을 분석을 해서 이 물이 깨끗하다라는 거를 계속해서 모니터링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안정성 시험 및 안정성 경영평가. 그래서 안정성 시험은 뭐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어, 이 품질이, 이 품질이, 오래되어도 보존이 되는가에 대한 거를 테스트하는 게 제일 큰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런 안정성 시험에 관련된 것들을 맡게 될 수도 있다는 거. 그다음에 제품 미생물 및 무균 시험 돼 있죠. 이거는 미생물 시험 파트에
주 업무입니다. 그래서 미생물 시험을 했거나 여러분들이 미생물 실험을 했거나 뭐 균에 관련돼서 시험을 해 봤다, 실험을 해 봤다 하면은 요런 쪽으로 어필하면 되겠죠. 시험법 기술 이전 및 밸리데이션. 자, 기술 이전은 뭐냐면은 그 R&D 쪽에서 QC는 막 분석법을 만들고 그런 부서는 아니에요. 그 분석법을 만드는 데가 따로 있습니다. 그게 이제 R&D 부서인데 R&D 부서에서 분석법을 만들거나 또는 고객사에서 분석법이 있어. 그거를 우리 회사, 우리 그 QC 그 실험실에서 시험실에서 음 그 동일하게 실험이 되도록 시험이 되도록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음 시험이 되도록 가져와서 여기에 좀 음 이전을 시키는 거. 그 분석법을 이전을 시키는 거. 그게 이제 시험법 기술 이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제가 분석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분석법, 시험법 여기서는 같은 그 맥락으로 봐 주시면 돼요. 똑같은 거로 동의어로 봐 주시면 됩니다. 그 밸리데이션이라는 거는 검증을 의미합니다. 검증. 그래서 이 시험법이 정말 써도 되는 거야?에 대한 검증을 해야 돼요. 그래서 밸리데이션이 되기 전에는 이 시험법을 어 사용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검증이 되고 나야 '아 이 시험법이 적합한 시험법이니 이제 이걸 써도 된다.'라는 측면에서 시험법 밸리데이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술 이전부터 해야겠죠. 어 만들어진 거를 우리 사이트에서 쓸 수 있게 기술 이전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밸리데이션이라는 검증을 하고 그다음에 GMP 문서 업무, 장비 밸리데이션, 유지 보수. GMP 문서 업무는 그냥 모든 부서가 다 GMP에 따르기 때문에 GMP 문서 업무를 다 하게 돼 있습니다. 뭐 거기서 하는 문서 업무가 대부분 99%가 그냥 GMP 문서 업무라고 보면 되는 거고 장비 밸리데이션 및 유지 보수는 그 QC에서도 분석 장비가 있잖아요. 시험 장비가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각각을 검증을 또 해야 돼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이 시험 장비를 검증하기 전에는 사용할 수가 없어. 근데 검증을 해서 얘 사용해도 돼.'라는 게 이제 판정이 되면은 그것까지 문서화가 되면은 이 장비를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유지 보수라는 거는 계속해서 이 그 고장도 나지 않아야 되고 그다음에 같은 성능을 보여야겠죠, 장비가. 그런 것들을 관리하는 걸 유지 보수라고 하는 거예요. 각 장비에 각 분석 장비, 각 시험 장비의 담당자가 유지 보수를 하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밸리데이션 뭐 적격성 평가라고도 하는데 그거를 하기도 합니다. 허가 문서 및 감사 대응. 이거는 이제 담당자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업무 중에 또 하나이기도 해요. 네. 허가 문서. 그러니까 허가 문서에도 굉장히 많은 범위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QC 부분 그리고 내가 담당하고 있는 부분의 허가 문서를 작성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어 감사가 왔어요. 뭐 실사라고도 하는데 감사가 왔을 때 내가 담당하고 있는 부분에 대응이 필요하면은 내가 가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보면 되고 생산 공정 지원을 위한 교대 근무 가능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거의 대부분 여기 들어가게 되면은 생산 공정 지원을 위한 교대 근무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셀트리온이기 때문에 요 정도는 감안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건을 보면은 이제 전공자이면 되고 학사 학위 이상이면 됩니다. 셀트리온의 특징은 석사 학위 소지자를 되게 우대를 한다는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석사분들이라면은 더 우대를 해 준다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보시길 추천을 드리고요. 자 그다음에 뭐 생물 같은 거 이화학 실험 경험 보유자, 그다음에 미생물 실험 경험 보유자 요런 것들이 써 있었죠. 영어 능통자. 네. 영어 능통자의 기준은 뭐 원어민이랑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다 하면은 이 영어 능통자로서 역량을 자기소개서나 면접에서 어필을 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화학 실험 분석 장비의 트러블 슈팅 및 업무 경험 보유자, 대응 경험 보유자. 이거는 이제 경력 사원에 해당되는 내용이겠죠. 자 그래서 QC 그 자소서를 쓸 때 또 중요한 거는 음 3번 문항이 이제 직무적 강점을 쓰는 문항이 있어요. 네. 직무적 강점 그 쓰는 문항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여기서 나와 있는 것처럼 우대 조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실험 경험을 잘 보여줘야 된다. 이게 제일 핵심입니다, QC는. 그래서 여러분들 실험 경험이 많지 않다고 생각이 들 수 있는데 학부 수업 때 들은 실험 경험 포함 그리고 학부 연구생을 했거나 어디 인턴으로 있었던가 뭐 계약직으로 있었던가 요런 경험이 있다면은
최대한 다 살려가지고 내가 했던 실험 경험에 대해서 어필을 하는 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거는 또 자소서 분석에 가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배양 생산 기술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배양 생산 기술. 자, 배양 생산 기술 부분은 어, 자, 배양 공정의 검증, PV 그리고 공정평가 스터디 수행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건 대략적으로 보면은 이제 밸리데이션 업무라고 보면 돼요. 자, PV라고 돼 있죠. PV는 뭐냐면은 프로세스 밸리데이션의 약어입니다. 그래서 공정 밸리데이션이죠. 그래서 공정 검증 이렇게 돼 있는데 공정 밸리데이션을 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공정 밸리데이션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원료유약품 생산 공정 스케일업. 스케일업은 뭐냐? 그 규모를 키우는 거죠. 음. 그래서 지금 작은 스케일이야. 만약에 이제 여기서는 리터 단위로 보통 얘기를 해요. 그래서 10리터인데 뭐 20리터로 늘린다. 뭐 100리터로 늘린다. 이런 것들이 이제 스케일업에 해당되는 내용이겠죠. 그리고 기술 이전. 기술 이전은 아까 QC에서 얘기한 거랑 비슷하게 R&D 쪽에서 어, 어떤 공정을 하나 만들었다. 음. 또는 우리의 고객사가 뭐 공정이 있다. 근데 우리 사이트에서도 그 공정을 동일한 품질로, 동일한 효율로, 그에 준하게 그 공정을 진행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전을 할 때 그 기술을 받아가지고 그 공정에 대한 기술을 받아가지고 이제 우리 사이트에서 생산할 수 있도록 공정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기술 이전에 대한 내용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네, 공정 관리의 계획을 수립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공정 중 시험, 출하 시험 규격 설정. 규격이란 건 기준을 의미해요. 기준. 그래서 시험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는 업무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운 공정이 좀 새로운 공정을 많이 접하는 부서로 보인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기술이전이라는 것 자체가 기존에 하고 있던 공정을 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것들을 받아오는 그 과정이거든요. 새로운 것들을 받아오고 그다음에 새로운 것들에 대한 규격을 설정하는 그런 업무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조 공정 데이터 품질 분석 경험과 그러니까 이제 진행을 하다 공정을 계속 진행하다 보면은 중간중간에 공정 중 시험 IPC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데이터가 계속 쌓이죠. 그다음에 출하 시험 아까 QC에서도 출하 분석을 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출하 시험 항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완제품에 대해서 시험을 했을 때 이 완제품이 좀 품질이 적합한가에 대해서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출하 시험을 하는데 그 출하 시험에 대해서도 데이터가 쌓이죠. 그것들을 모니터링한다. 그러니까 즉 그 데이터가 쌓이면은 여기에 통계적 품질 관리 이런 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모니터링 한다는 건 뭐냐면 데이터가 쌓이면은 통계적으로 분석하고 하는 것들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데이터가 쌓이면은 그래프로 표현하기도 하고 그 약간 그 진행이 되더라도 경향성이란 게 있거든요. 근데 경향성에 어긋날 때도 있고 어, 그래서 적합은 했지만 이거 품질 적합해 했지만 그 경향성에 벗어나는 것들은 언제든지 리스크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원인을 분석하고 조치를 취하는 그런 작업들도 진행이 될 것 같다. 그래서 이런 게 또 중요해요. 배양 생산 기술에서 나와 있는 것 중에 원인 조사 및 개선이라고 있죠. 이게 이제 트러블 슈팅인데 일탈이 발생해. 문제가 발생해요. 그러면은 그 문제가 발생하면 그냥 막 생각 없이 조치하고 뭐 당연히 급한 일이면 그럴 수는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문제가 발생하면 원인 조사를 꼭 해야 됩니다. 원인 조사. 그래서 원인 조사를 잘 하고 명확한 근본 원인을 파악을 해서 그거에 대해서 개선사항, 조치사항, 카파라고 하죠. 그것들을 수립해서 개선을 해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양 생산 기술에서는 제가 볼 때는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공정에 대한 지식이에요. 공정에 대한 지식 그리고 이 바이오 의약품, 미생물과 동물 세포에 대한 지식, 이런 것들이 있으면 어필하기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문제 해결 경험이 있다. 그러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문제 해결 경험을 썰을 풀 때는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문제가 어떤 거였는데 원인 조사를 어떤 식으로 했다. 어, 원인을 찾기 위한 과정을 상세하게 써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원인은 뭐였으며 그 원인에 따라서 이런 조치를 했다. 그래서 어떤 결과로서 개선이 되었다. 라는 측면을 문제 해결 경험으로서 써주면은 좀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배양 생산 기술은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자소서로 넘어가서 자소서 문항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써놨는데, 자, 첫 번째, Y 셀트리온이죠. 이거는 왜 셀트리온? 이잖아요. 왜 셀트리온을 쓰니? 이 많고 많은 회사 중에서 왜 셀트리온을 쓰려고 하니? 다른 회사도 많잖아. 물론 다른 회사도 당연히 쓰겠지만 우리 회사를 이제 안 쓸 수도 있는데 쓴 이유가 뭐니? 라고 물어봤을 때는 제가 이제 추천드리는 방식은 회사 지원 동기를 쓰는 그 플롯이 있어요. 제가 그 제 수업 중에 3시간 자소서 수업에서도 늘 이제 강조하는 게 지원 동기는 두 가지가 있다. 지원 동기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회사 지원 동기, 두 번째는 직무 지원 동기인데 이 둘을 구분해서 작성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왜냐면은 명백히 의도가 회사를 지원한 동기를 묻는 건데 여러분들이 지원 동기를 쓰다 보면 이 둘이 짬뽕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도저도 아닌 그 의도에서 좀 벗어나는 지원 동기를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둘을 구분해라. 그래서 이거는 명확히 회사 지원 동기다. 그러니까 회사 지원 동기만 쓰시면 된다. 그럼 회사 지원 동기를 어떻게 쓰느냐 하면은 일단은 내 목표를 언급을 해줍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그 전문가가 되고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언급을 한 다음에 그런 전문가가 되려면 어떤 회사에서 일해야 된다는 그 기준을 제시해 주는 게 좋다. 음. 이걸 먼저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통 쓰냐면은 셀트리온 어떤 제품 만들고 세계에 어디에 뻗어나가 있고 이 회사 칭찬부터 하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소개서는 나의 관점, 나의 기준을 어, 보여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 목표, 그다음에 내가 생각하는 기준 먼저 제시를 합니다. 그러면은 읽는 입장에서도 좀 신선하게 보일 수가 있다. 자, 어, 그 다음에 이제 셀트리온을 언급해 주는 거예요. 이 기준에 맞다는 거를 이제 셀트리온에 이제 칭찬하고 싶었던 것들 있죠? 여기서 써. 여기서 쓰면 돼요. 여기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너무 팬심으로 또 하면 안 되고 음, 어떤 점이 이제 그 내가 일해야 되는지 그 이유들을 여기에 설명을 해주고 그래서 지원했다. 이런 식으로 해주는 거죠. 뭐 신약 개발을 많이 하고 있다는 등 아니면은 계속해서 공장을 확대하고 투자를 계속하고 있고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다는 측면이라는 등 또는 수준 높은 GMP를 갖추고 있고 계속해서 개선하려고 하는 그런 회사라는 등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 점들을 언급해서 써주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가 가장 관심 있게 들었던 전공 과목과 해당 과목에서의 본인 장점입니다. 자, 요게 좀 어려워요. 왜냐면은 다른 회사에서는 딱히 없는 항목이기 때문이죠. 일단은 여러분들이 진짜 중요한 게 문항에서 묻는 거를 일단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게 궁금하거든. 전공 과목 뭐였지? 그리고 장점이 뭐였지? 이 두 가지가 명확하게 드러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있는 사람이 이걸 찾을 거야. 이것만 이제 막 인지를 할 수도 있어요. 급하게 여러 장을 읽다 보면. 그래서 자, 처음 문장에서 이런 식으로 언급을 해주라는 거죠. 제가 가장 관심 있게 들었던 전공 과목은 웬만하면은 여기서 썼던 표현을 그냥 똑같이 써주는 게 더 직관적이고 더 이해하기가 쉽다. 그래서 전공 과목은 뭐뭐이며 장점이 뭐야? YYY를 통해 A 플러스 성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첫 문장을 이렇게 떼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제 첫 문장만 읽고도 어, 얘 장점은 뭐고 이런 과목 들어서 했었구나 라는 거를 파악을 할 수 있겠죠. 그 다음부터는 이제 편하게 읽는 거예요. 근데 보통은 여기에 언급을 안 해주기 때문에 이제 숨은 그림 찾기처럼 되거든요. 그래서 전공 과목 뭐 들었다는 거지? 장점이 뭐라는 거지? 장점이 막 여러분들 이제 보통 많이 실수하는 게 장점을 막 한 6가지를 넣습니다. 꼼꼼해야겠다가 책임감도 있다고 하고 그다음에 적극적인 자세에다가 문제 해결도 했다고 하고 한 문항 안에
여러 가지를 담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한 문항에는 저는 한 개만 추천을 드립니다. 많아봤자 두 개. 어, 그래서 여러 가지가 짬뽕 되는 것보다 하나의 역량을 써서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써주는 게 좋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경험을 이제 풀어서 쓸 텐데 이런 형식으로 써보세요. 이게 마법의 구조입니다. 당시에 어떤 상황이었어? 전공 과목을 듣고 어, 내가 뭘 못하는 상황이거나 이런 것들을 얘기해 주면 좋아요. 부족한 상황, 좀 극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그때 당시에 내 목표는 뭐였는지. 목표 전공 과목이니까 뭐 A 이상이거나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하다가 내가 부족하니까 뭔가 어려웠겠죠. 어려운 점이 있었을 거고, 그다음에 그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갔는지 풀어 써주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성적이 어땠는지, 그다음에 내가 배운 게 뭐였는지, 배운 게 이 역량이겠죠. 이 역량 언급해 주는 겁니다. 이 역량을 통해서 한다면 목표를 이룰 수 있구나. 이런 측면으로. 그다음에 회사 가서도 이 역량 통해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기여점 써주면은 좋습니다. 자, 3번을 볼게요. 3번. 희망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준비한 것과 직무와 관련된 본인 역량. 그래서 이거는 직무적 강점 문항이고 제가 자소서 수업에서 강조드리는 대표 문항 중에 하나입니다. 직무적 강점. 그래서 이 흐름에 맞춰서 쓰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땡땡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영역은 A와 B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 이유를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QC 직무면서 하면서 중요한 거는 일단은 실험 경험이 중요하겠죠. A에는 실험 경험을 무조건 써주는 거야. 배양 생산 기술에서는 이제 공정 지식이나 공정 경험 이런 것들 써주고 그다음에 뭐 B는 문제 해결 경험, 문제 해결 역량 뭐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겠죠. 그 이유 쓰고 그다음에 A를 갖추기 위해서 뭐 실험 경험이었으면 내가 지금까지 실험했던 것들을 좀 나열해주고 그다음에 문제 해결 경험이다 B가 만약에 그러면 내가 문제 해결을 했던 경험을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로서 이 A, B를 딱 그 본인 역량을 얘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기여점까지 얘기를 해주면은 깔끔한 직무적 강점 문항이 답변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4번. 이게 참 찜찜하죠. 기타 자유기술. 기타 자유기술을 하라는데 어떤 걸 써야 되나? 그래서 제가 추천을 드릴게요. 사실 어떤 걸 써도 무방하다는 건데 최대한 내 장점, 내 강점을 보여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직무적 강점이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A, B뿐 아니라 나는 C, D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또 써주세요. 네, 직무적 강점에 대해서. 일단은 직무적으로 어필하는 게 가지고 있는 게 많다면은 그걸로 어필하는 게 제일 베스트입니다. 근데 보통은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있진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안으로 이제 넘어갈 수 있겠죠. 직무적 강점이 더 이상 없는 분들은 자, 대표 문항 중 언급 안 된 것들을 기재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저는 직무 지원 동기를 좀 추천을 드려요. 직무 지원 동기. 네. 그래서 내가 이 직무에 대해서 어떤 그, 그 이유로 인해서 여기 직무를 썼고, 그 다음에 이 직무에 대해서 얼마나 진심인 건가를 표현할 수 있는 문항이기 때문에 직무 지원 동기를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또는 직무 지원 동기가 너무 뭐 글이 짧아. 그러면은 하나 더 추가를 해도 좋겠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이어가도 좋아요. 성장 과정에다가 직무 지원 동기 앞서서. 그래서 어떻게 이제 성장을 해왔는데 그로 인해서 이 직무까지 연결이 된 측면을 써주면은 이 사람이 더 이 직무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왔고 성장을 해왔구나라고 생각이 들 수 있겠죠. 네. 요렇게 셀티리온에 대해서 공고 분석 그리고 자소서 문항 분석까지 해봤는데요.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그 최대한 좀 자세하게 근데 시간은 또 한정돼 있으니까 풀어드리려고 했고 자기소개서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으시거나 하면은 제약회사 취업연구소 카톡 채널로 1대1 문의 주세요. 예. 그리고 뭔가 내가 대표 문항이나 자소서에 대한 기본기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하면은 3시간 자소서 수업이 있습니다. 제치 홈페이지에 이걸 수강해 주시면 좋고요. 최근에 이제
자소서 무조건 합격하는 자소서 공략집이라는 그 전자책을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얼리버드 특가로 판매 중이니까 자세한 건 댓글에 남겨놓을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되고 3시간 자소서 수업을 구매하신 분들은 이 전자책이 자소서 공략집은 보너스로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자소서 수업을 신청해 주신 분들은 자소서 공략집이랑 수업이랑 같이 보면서 익힐 수 있겠죠. 그럼으로써 대표 문항을 어,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자소서 첨삭 서비스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자소서 쓰다가 막히고 첨삭이 필요하다 하면은 어, 음, 제가 볼 때는 제약회사 맞춤 자소서 첨삭 서비스이기 때문에 다른데 이제 막 다른 산업들 다 같이 하시는 분들보다는 더 전문적으로, 더 직무적으로 어필을 가능하게 첨삭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메리트가 있으니까 첨삭이 필요하면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셀트리온 공고 분석, 자소서 분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바로 3바로 또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